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 협상 과정에서 크렘린의 1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제 거래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에는 우크라이나와 그 주권과 관련된 문제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워싱턴은 도널드 트럼프가 나중에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승리로 내세울 수 있도록 여름 이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서는 최소한 제한적인 휴전이라도 이루자는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상 대표단의 구성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인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인들이 더 건설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가짜 역사 강의를 그만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경제자유구역 창설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주권 문제나 러시아가 점령 지역을 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돈바스를 러시아인에게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외교적, 정치적 항복을 노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여름 전에 평화를 이루려는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크렘린의 압박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모순점들이 있는데 이번 방송에서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 방송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어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월까지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 집중하기 전에 젤렌스키가 언급한 미국의 일정은 꽤 야심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여전히 큰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5월에 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타협안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아직 보안 보장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협상은 일시적인 휴전 문제와 누가 어떻게 이를 감시하고 보장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전쟁을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협상을 진행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끝이 없어도 저는 평화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젤렌스키는 미국이 최소한 에너지 휴전을 전체 휴전의 첫 단계로서 계속 이어가자고 제안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조건하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 측은 협상 기간과 추운 계절 동안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제안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협상 기간 동안 전투를 중단하는 것이 목표라는 주장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전에도 비슷한 합의가 이미 논의된 적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화 체제가 4일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그때 러시아가 합의된 기한보다 먼저 약속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서둘러 옹호하며 푸틴이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했고 모두가 단지 잘못 이해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휴전의 기간은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키이우에서는 지금도 모스크바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어떤 확신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다시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나중에 다시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협상에서 결국 그들의 수사를 바꿨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인용에 따르면 그들의 수사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은 예전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수사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이제 이런 쓸데없는 역사적 연대기나 설명 없이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과 안 할 일, 준비할 것과 안 할 것, 휴전 감시 방법 등 구체적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악시옷 마에체는 최근 협상이 군사 문제에 관한 실무 그룹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그룹은 휴전 체제의 통제와 준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휴전이 선언된 이후에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체결된 평화협정 범위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입니다. 젤렌스키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잠재적인 향후 휴전 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또한 정치실무그룹 차원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주요 쟁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도네츠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러시아는 미국이 제안한 도네츠크 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는 양측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에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는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것이 주권 문제나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 대한 통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용문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경제구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재 러시아인들이 통제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우리가 현재 통제하고 있습니다. 즉 도네츠크 동부 지역은 우리 통제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양측이 자유경제구역을 만들기로 합의한다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 말은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공정한 대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립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동일하게 균형 잡힌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 땅이고 우크라이나는 이 땅을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이곳이 자유경제구역이 된다 해도 이 땅은 우리의 땅이고 자유경제구역이라 해도 우리 국민, 우리 국기, 그리고 우리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무엇을 할지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통제와 영토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그런 구역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선다면 그들, 즉 러시아인들도 똑같이 두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두 걸음, 세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 군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것은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젤렌스키는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미해결된 문제들 중에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미래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지역 전체의 생태계 복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인들은 미국과의 공동 통제를 거부했고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훔쳤으니 이제는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건 무슨 마크샨식 도둑 법칙 같은 건데 네가 훔쳤으면 그게 네 거라는 식이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분명하게 레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합의도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별도의 협상 라인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째로 젤렌스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준비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안보보장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안보보장협정을 다른 모든 협정들과 거의 동시에, 즉 평화조약의 일부로서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먼저 안보보장협정에 서명해서 평화협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약속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그에게 이른바 드미트리예프 계획에 대해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물은 푸틴의 보좌관으로 러시아 측이 미국에 제안한 인물입니다. 이 계획은 미국과 러시아 간 약 1200만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의 모든 가능한 양자 경제 또는 비즈니스 합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기관과 공개 소스 모두로부터 개별적인 신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의 위험성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러한 양자 문서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젤렌스키는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젤렌스키는 미국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가들에게 미국 아마도 마이애미에서 일주일 후에 만나 협상을 계속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번 방송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튜브 스폰서십 구독으로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든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계속됩니다.